전반적인 2025년도 알아둬야 하는 메디케어 변화에 대한 수업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본인이 어떠한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우선 지갑 속에 있는 본인의 보험 카드 빼보시고 우리 수업 진행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메디케어 가입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약 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 똑같습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약 보험이 있는데 그와 함께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갭이라고 불리는 플랜을 같이 가입한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이 메디케어라고 하는 의료 보험은 미국에서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으로 2년 이상 연금을 받은 경우에 받는 의료보험입니다. 아직 65세 미만이시다면 아마도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의료보험을 가입하셨거나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으니 오늘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은 65세가 지나신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대상자들을 위한 내용이라는 것 미리 알려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약보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생긴 메디케어 카드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 이렇게 파란색과 빨간색이 그려져 있는 이것이 바로 보험입니다. 자,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나는 메디케어 카드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과 함께 또 다른 보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기 잘 보면 메디케어 파트 D, Prescription Drug Plan이라고 쓰여 있거나 혹은 PDP라고 쓰여 있다면 가지고 계신 보험이 바로 약보험이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카드가 있다. 그러면 나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약보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장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약뿐만 아니라 이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갭이라고 되어 있는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입니다. 의료보험은 여전히 우리 메디케어 카드가 될 것이고요. 약보험, 이 PDP 플랜과 함께 나는 또 다른 플랜이 있는데 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글자를 이렇게 막 글자가 복잡해요. 여기에서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F 라고 쓰여 있거나 서플리먼트 플랜 G 쓰여 있거나 N 쓰여 있거나 이럴 경우 여기서 중요 단어는 supplement plan입니다. 이 supplement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supplement plan 혹은 메디갭이라는 플랜으로 여기 F라는 플랜 혹은 G라는 플랜 혹은 N이라는 플랜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카드로 보험을 쓰고 있고 이 PDP 플랜으로 약 처방전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갭 플랜으로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을 이 메디갭 혹은 서플리먼트 플랜이 나를 대신해서 내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자, 이 경우에는 여기 보험 카드를 보게 되면 뭐 에트나도 있고 시그나도 있고 뭐 블루크로스 블루실드도 있고 어쨌든 보험회사에는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여기에 큰 글자로 써 있는 거를 살펴보면 어드밴티지라는 글자가 들어 있다면 이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플랜은 어드밴티지 플랜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메디케어 카드에 X 이렇게 쳐놨는데 이유인즉슨 더 이상 의료보험 카드는 메디케어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갈아탔어요. 사보험 회사의 보험 플랜으로 갈아탔습니다. 이 어드밴티지라고 쓰여 있는 분들은 본인은 사보험 회사로 갈아탔기 때문에 이 사보험 회사가 만들어내는 플랜 혜택에 맞게 쓰셔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어드밴티지 플랜은 주로 약보험도 같이 되어 있고 뭐 치과니 안과니 뭐 운동하러 가는 거니 이런 엑스트라 부가 혜택들을 포함하고 있는 보험들이 많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플랜이 어떤 플랜인지 잘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어드밴티지 이렇게 써놓은 건 어드밴티지 대상자들에게 포함되는 말입니다. 혹은 여기 써있는 오리지널 이렇게 써있으면 오리지널 메디케어 그분에게 해당되는 말이구나 라는 생각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주요 얘기인 2025년도 메디케어 파트 A, B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에 대한 내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11월 8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11월 9일이니까 어제 바로 나온 내용을 지금 전달해 드리도록 합니다. cms.gov라고 하는 것은 Center of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라는 정보 사이트고 이 CMS에서 이 메디케어 파트 A와 B에 대한 프리미엄과 디덕터블에 대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바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빨갛게 오리지널 써있다는 얘기는 오리지널 메디케어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장 넘어갈게요. 파트 B 보험료가 바뀌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니까 처음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파트 B의 보험료가 185불로 10불 30센트가 2024년도에 174전점보다 더 인상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5년도 파트 B의 보험료는 185불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이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이 240불에서 257불로 17불 인상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오리지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리지널 메디케어 그리고 메디캡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2025년도부터는 이 파트 B에 대한 디덕터블이 240불에서 257불로 인상되었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나 파트 B 보험료가 똑같이 내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이 파트 B 그리고 파트 D 약보험에 대한 보험료가 다를 수 있는데요. 이것을 ARMA라고 부릅니다. 이게 Income Related Monthly Adjustment Amount. 그래서 소득이 높을수록 내가 내야 하는 이 파트 B 보험료와 혹은 파트 D 약값 보험료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득에 따른 추가 보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이 소득은 2년 전 소득세를 봅니다. 2025년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의 소득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 ARMA 추가될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2년 전 소득세를 본단 말이에요. 2년 전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직장에서 나오는 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보험료를 많이 낼 수도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은퇴를 해서 내가 받는 연금밖에는 인컴이 없다. 내가 도저히 이거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2년 전에 내가 집을 팔아서 내가 인컴이 많았는데 사실은 내가 그게 인컴이 다가 아니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ARMA에 대한 비용을 축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SSA-44라는 폼을 작성해서 내게 되면 이 추가 보험비를 축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sa.gov/medicare/lower ARMA 라는 인터넷 웹사이트로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 아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B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보험료는 어떻게 내느냐? 아직 내가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주로 3개월에 한 번씩 우편으로 보험비를 내라고 집으로 비를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워낙에 요즘 한국에 나가서 몇 달 살고 계시고 다른 주에
여기저기 살아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보험료를 내기에는 너무 골치 아프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medicare.gov에 가셔서 본인 어카운트를 만들고 여기서 monthly 셋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medicare.gov로 들어가셔서 자동 셋업을 하실 수 있다. 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나는 인터넷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1-800 메디케어로 거기에 전화를 걸어서 나 이 메디케어 자동 셋업하게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내용 서비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매달 연금에서 미리 이 파트 B에 대한 보험비를 차감하고 연금을 받고 계신다라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받으셔서 나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 사실은 그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파트 B의 보험료를 연금에서 이미 차감하고 본인이 연금을 받고 있다라는 점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알마가 얼마나 되는 거야?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2025년도에는 개인 소득 10만 5천 불, 커플 소득 20불 미만으로 버시는 분이라면 파트 B 보험료는 185불이 될 것이고요. 파트 D는 어떠한 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약보험이 얼마냐에 따라 프리미엄을 낼 겁니다. 하지만 내가 버는 소득이 좀 다르다면 싱글과 커플의 소득에 따라서 본인이 내야 하는 파트 B의 프리미엄이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또한 어떠한 약보험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프리미엄은 다른 것과 뿐만 아니라 추가로 내야 하는 파트 D에 대한 알마 또한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파트 B의 보험료를 185불 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소득에 따라서 최대 628불 90전이라는 보험료를 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점, 파트 B뿐만 아니라 파트 D에 대한 프리미엄도 85불 80센트를 더 내시고 있는 분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는 내용은 파트 A에 대한 얘기입니다. 파트 A는 병원 입원을 했을 때 병원 입원비에 대한 커버리지입니다. 2025년도 디덕터블은 1,676불로 2024년도에 비해 44불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만약에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입원비가 1일부터 60일까지에는 내 디덕터블인 1,676불만 내면 더 이상 내지 않지만 만약에 입원하는 기간이 61일에서 90일까지라면 하루에 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입원비는 61일부터 90일 사이에는 하루에 408불이었는데 2025년부터는 419불로 하루에 입원하는 비용이 11불 인상이 되었고요. 만약 병원 입원이 91일부터 150일이 될 경우에는 하루에 내야 하는 입원비가 816불에서 838불로 22불 인상되었습니다. 아니, 무슨 입원비를 이렇게 많이 내? 아니, 그리고 150일 이후면은 내가 다 지불해야 된다고?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게 입원이 150일보다 더 많이 되었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수술을 하고 집으로 보내져서 회복을 하는 단계이거나 아니면 이분은 더 이상 60일 이상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허스피스로 보내지거나 아니면 이분은 좀 장기적인 간호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50일까지 입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는 점, 대부분 그 전에 이미 병원에서 어떻게 이 환자분들을 위해서 처리하게 할 건지, 허스피스로 갈 건지 아니면 집으로 보내질 것인지 결정이 난다라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너싱
Facility 그래서 입원은 하지 않지만 Skilled Nurse Facility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일부터 20일 경우에는 코페이가 없어요. $0이지만 만약에 21일부터 100일 사이에 이 Skilled Nurse Facility에 있는 경우에는 하루에 209불 50센트로 2024년도에 비해 5불 50센트가 인상되었습니다라는 것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파트 B에 대한 내용 알아볼게요. 2025년도에 디덕터블이 2024년도에는 240이었는데 257불로 17불 인상되었습니다. 이 파트 B는 주로 진료 혹은 의료 혹은 수술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이 필요로 하는 그 비용에 대한 비용을 커버해주는 의료보험인데요. 디덕터블인 257불까지는 본인이 내고 그 다음부터 20%는 내가 그리고 80%는 메디케어가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내가 부담해야 되는 20%의 부담금을 본인이 온전히 다 지불해야 되는데요. 어디까지만 내가 부담하면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20%의 부담을 끝없이 내야 한다라는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을 대신 내어주는 메디캡 혹은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을 동시에 가입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 혹은 메디캡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내야 되는 이 20%의 부담을 내가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회사에서 대신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죠. 하이 디덕터블 플랜 G, 하이 디덕터블 플랜 F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디덕터블까지는 내고 그 외의 비용을 메디캡 혹은 서플리먼트 플랜에서 제공해 주도록 만들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그 디덕터블 어마운트가 2,800불이었어요. 2025년도부터는 70불이 인상한 2,870불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리지널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기엔 나이가 들에 따라 건강이 점점 악화되기 때문에 부담이 사실 너무 크다라는 점. 그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그 비용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것보다는 다른 보험회사를 통해서 메디캡, 그게 N이 됐든 G가 됐든 F가 됐든 심지어는 하이 디덕터블 G가 됐든 따로 가입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부담이 너무 크시는 분들은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갈아타셔도 상관없다라는 점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내용이 사실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거기 가시면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메디케어 변경 기간입니다.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바꿀 수 있는 변경 기간이니 연락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이 알아보고 변경하시는 걸 도와드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전화로 인터넷으로 다 가능한데 여기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오레곤 라이센스를 더 추가했습니다. 오늘 2025년도 파트 B에 대한 보험료뿐만 아니라 변화에 대한 내용 같이 나눠보았습니다. 메디케어 파트가 워낙에 많다 보니 어떤 것이 무엇을 커버하고 어떤 혜택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한 점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전에 만든 동영상 가서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